돈산동 동아쌤입니다. 이게 스크랩을 해주는데 이게 스크랩은 스크랩일 뿐이에요. 이게 공부하는데 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요점을 잡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이 스크랩을 한다고 점수가 막 대박 오르느냐 그러진 않아요. 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가 보면 조금은 이해되니까 오르겠지만 그렇지만 스크랩은 스크랩일 뿐이에요. 속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속도요? 공부하는 속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받으면 2등급인데 여기까지가 빨리 도달하도록. 여기에 2등급, 1등급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엄청 많이 문제 풀어야 돼요. 1등급 못해요. 못하는 게 좋은 조언 만든 거지. 자, 정치는 발을정에 다스릴 치자인데 이 진짜 물숫자예요. 물숫자. 물이 가는 방법? 다스릴 치? 물을 다스리는 게. 그럼 발을정자인데 바르게 다스리는 게 물 가듯이. 근데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고, 근데 정치 좁은 입이 넓은 입이 보면 이렇게 전체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 그리고 왜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하냐면, 그죠? 이 좁은 의미는 그 말 그대로 글자들 어떻게 보면 문맥적 의미예요. 네. 넓은 의미, 이게 1차적 사전적 의미고 이 넓은 의미는 이 정치를 해가지고 연관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니까 문맥적 의미, 상황적 의미죠. 정치가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보통 국어에서 이걸 1차적, 사전적 1차적, 이거 문맥적 2차적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좁은 의미에서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네. 정치는 정치 권력, 이걸 두 글자로 정권이라는데 정권 획득을 위해서 있는 무리가 정당이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는 행사를 하죠. 네. 행사를 하면서 선택을 받죠. 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유지되느냐 뺏기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국가 정책 결정을 하면서 분배를 해요. 분배. 이익을. 그러면 정책은 정치 대책이에요. 그러면서 분배를 하니까 이 분배를 나한테 더 많이 해주세요 하느라고 정권 획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 이건 뭐라고요? 서로 타협이 되게 한다는 의미죠. 그냥 질서가 아니라.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확장이 되면 이해관계 갈등, 이해관계는 뭐예요? 전부 다 돈이에요, 돈. 분배. 그 갈등, 내 지역에 더 뭔가 더 많이 설치해줘라. 이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대화와 타협. 그러니까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을 해야죠. 자, 사회적으로 희소한 가치가 돈이에요, 돈. 희귀하고 적은. 돈이 왜 사회적 희소가치? 돈 많으면 희소하지 않으면 안 가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이익을 분배를 해요. 그걸 배분하는 건데, 누가 해요? 정책 결정자가. 네. 정책 결정자가 하니까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권위가 생겨요. 이 권위는 뭘로 생겨요? 투표로 생겨요. 투표로 정당성을 가져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정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죠, 권력? 네. 권력이 뭐라고요? 대립되는 두 개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위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그쵸? 네. 그렇지만, 이 정치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네. 하나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양면성. 그 권력성이 있는데 양면성. 그러니까 양면성이면 대화 타협을 하고, 권력성이면 자기 맘대로 하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정치가 근대 전에는 중세죠. 네. 중세 이전에는 고대고. 네. 중세 시대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종교로 권위가 있었죠. 종교. 네. 그러니까 정치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의 뜻에 따라 하니까. 근대 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왕권이란 게 강화되기 시작했죠. 맞아요? 네. 이제 왕권이 생기면서 왕권이 강화된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이 돈을 대줘서 상비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있는 성직자들 포함되고, 또 중세 영주들, 귀족들 포함돼서 이 사람들이 삼부회를 만들면서 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왕에게 권한을 주면서 사회 갈등의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그렇죠? 네? 왕에게 권한을 주면서 네. 네가 갈등을 해결해봐라. 아, 질서를 유지해봐라 했더니 이 왕이 지 맘대로 하니까 입법권이 생기면서 이거 쓴 대로 마그나 타르타,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걸 주면서 왕아 좀 이렇게 써진 대로 좀 해줘. 그랬더니 왕이 행정을 하면서 자기 맘대로 막 하지가 하고서 네가 써준 대로 했어. 그러니까 사법권, 재판도 나눠. 해서 이렇게 3권 분립, 2권 분립이 되다 3권 분립까지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죠. 네. 그럼 이걸 견제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배하는 거에 대한 견제, 그 다음에 왕권에 대한 통제 이런 것도 중시됐죠. 네. 근데 현대에 와서 보니까 근데가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나중에 대통령으로 되겠죠. 수상으로 되고. 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지배 통제를 하는데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이해관계를 이제 조종하는 정부라는 권한이 세졌죠. 네. 그러니까 감시를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의사 형성, 여론이라는 과정이 중요시 됐죠. 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현재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의 이상을 제시하고 사회 조건을 개선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을 중점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네. 자, 민주정치를 보면 여기 다 써있네요. 이렇게 고대 아테네는 시민이죠. 시민은 뭐예요? 중장보병으로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기가 장비를 사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얘는 능력이 되니까 직접 통치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를 하다가 네.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다 모여서 민회를 만들고 그 민회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평의회를 만들고 네. 그 민회에 평의회를 했으면 민회에서 일정 사람이 구성돼서 재판소도 만들고 민회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소가 민회 의결기관이잖아요. 네. 이 민회에 참여하는 일정 부분 시민을 띄워서 재판소도 만들고 평의회도 만들고 민회도 만들고 근데 평의회 여기 옆에 써있는데 예. 추첨 윤번제로 선출한 500이 평의회라는데 윤번제가 뭐예요? 이 윤번은 번갈아 가면서 에? 번갈아 가면서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장구를 하든 뭐를 하든 회장을 하든 추첨으로 해. 다 서로 똑똑하다. 이게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선거 분립이 되죠. 직접적으로 다 똑같이 한 명당 하나의 권한이라는 거죠. 네. 근데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 추첨된 사람이 멍청하면 전쟁 져버리네. 이거 맞아요. 윤번대로 하니까 뭐라고 별 신경 안 쓰네. 중요하게 안 생각해요.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능력 차이를 인정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성인 남자 전쟁 있는 사람 그것도 노예 빼고 자유민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라고? 이 시민들이 멍청하면 중우정치를 발상해서 엉뚱하게 정치를 하지. 다 됐어요? 네. 자, 시민혁명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중세시대에 신의 교환권이 커지다가 카노사이 교육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카노사이 교육 뭐 이런 거. 네. 교환권이 이렇게 되고 왕권은 이렇게 되죠. 네. 왕권이 커지고 그래요. 네. 그런데 왕은 뭐라고요? 하늘로 이게 천부인권인데 이 천은 하늘이죠. 네. 왕권 신수설이요. 왕의 권한을 뭘로 받아왔다가 요 중세 요거 대신에 뭐라고? 신이 교황한테 안 주고 나한테 줬다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 됐고 네. 왕을 신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이 신을 포함한 세상 전체 자연으로부터 배웠어. 그래서 천부인권설. 이 천은 뭐라고요? 하늘일 수도 있지. 네. 신일 수도 있고 신을 대신할 수도 있지.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천부한 인권이 있는데 이게 세 개 가지로 나눠요. 청산설, 성악설, 백지설에 따라서 인성론이. 네. 여기에 따라서 선한 사람들끼리 그냥 살아도 되지만 국가를 만들고 아고. 악한 사람이니까
강력한 통제로 리바우이드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고 백지지만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회계약서예요? 네. 어허. 그래서 요걸 권한을 어떻게 양도하느냐. 아? 그러면 백지설은 자연이니까 로크, 성악설은 홉주, 성선설은 루소, 자연의도가 백지설, 성악설은 홉스, 성선설은 로크. 이렇게 해서 요거를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사회계약설이 이렇게 인성에 따라서, 인성을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통일된 이유가 뭐야? 이성이 있다고, 인간이. 그게 뭐라고? 계몽수의 깨달아라. 깨달을 계몽사. 깨달아라. 이성의 합리성을 깨달아라. 이걸 뭘로 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왕권 신수설 만들었는데 왜 왕 네 맘대로 해? 타도하고 시장에 있는 부자 상인들이 사회를 형성한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명예혁명은 왕을 쫓아냈는데 피를 안 봤다고. 피를 안 봤다. 피를 안 봐서 명예혁명이야. 죽이지 않고. 어... 자, 미국은 뭐라고요? 독립. 영국에서 독립했다고. 자, 프랑스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왕을 쫓아냈다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그나카르타 권리장전, 권리청원, 권리장전 여기 이런 것들을 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때 상부회를 통해서 의회를 만들어줬고 이때 준 권리청원, 권리장전, 마그나카르타가 이렇게 1조, 2조, 3조 이런 게 써 있어요. 그게 법에 의한 법으로 지배하라고.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장에 있는 시민, 시장에 있는 사람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 네. 작잖아.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확대시켰다가 이거는 근대, 거의 현대에 들어와서 여성 정치 참여를 인정했죠. 점점 늘리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서양은 이렇게 시민은 부자나 시민, 귀족들 있죠, 귀족. 귀족들이나 시민이나 성직자는 상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노동자나 농민이나 여성들은 하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상하원을 구성하지. 그래서 양원제가 많지. 이게 양원제. 상원, 하원. 여기 반절 자르고 그만큼 상원. 여기 반절 자르고 이렇게 하원 이렇게 되지.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 정치주의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걸 뭐라 그래? 대중이라고 그래, 대중. 네. 많은 사람. 대중들이 보통 선거는 뭐야? 보통 선거는 대중이니까. 일반인이면 연령 20살만 되면. 다 누구나. 정치를 참여를 한다는 거지. 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는 일부가 아니라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각각 이렇게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대표들을 뽑아. 그래서 대신 의사를 표현해. 네. 그게 간접민주주의지. 네. 그 대표가 정치를 담당하고 직접민주 요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대통령 할 때. 네. 국민 반환, 안건을 발생, 국민 소환, 너 잘못하나 일로 와. 해가지고 하는, 요런 것들을, 이게 간접 대의민주 정치에다가 요거를 끼워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는 이렇게 공인인증서 발행한 다음에 투표를 그걸로 하라고 그러면 다 집에서도 하겠네? 네. 전 국민이 직접 투표? 참여율 높아지겠죠? 그런 거? 그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거지. 네. 근데 참여를 하는데 민주주의가 참여가 점점 확대되는 과정이라는 거지. 그쵸.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 통합, 부분적으로 통합되고 인권 보장도 커졌지. 사회 통합. 왜? 이 사회 통합은 뭐라고? 얘들이 노동자나 농민이나 여성이 더 참여했다는 의미야. 인권의 보장은 뭐야? 이러니까 얘들도 인권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사람으로. 네. 자, 민주정치의 법으로 통치를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 가치, 이게 뭐라고? 헌법 10조에 나온다고 했죠? 네. 이 헌법 10조를 바탕으로 해서 제왕조항을 중심으로 자유권, 평등권의 기본권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통치구조는 법원, 정부, 그 다음에 의회 이렇게 하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치구조로 헌법조항으로 딱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기본권 보장, 헌법 보면 헌법 서문.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의 주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영화에 나오는 거. 네. 그거 1조부터 해갖고 쭈루루루룩 해가지고 거의 총론 비슷하게 있고 기본권 보장하고 그다음 통치구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세요? 네. 자,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목적은 뭐야? 결과다, 결과. 최종 결과다. 네. 아, 존엄성이. 존엄성하고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행복 주권. 그러니까 행복인데, 이게 헌법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단하죠? 네. 자, 그런데 자유를 할 때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나눈 기준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소극적, 적극적부터 나오냐면, 왕한테 너 나 건드리지 마. 한 게 소극적 자유예요. 나 이것 좀. 왕으로부터 너 나 이것 좀 건들지 마. 자유롭게. 내 재산 내 맘대로 할게. 건들지 마. 하는 게 소극적이에요. 출발이. 그래서. 네. 소극적 자유 하다가 정치가 근대화되면서 참정권. 국가에게 뭐 좀 해달라 하는 사회권.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뭐라고요? 형식. 형식적 평등은 그냥 똑같이 빵 하나 주는 거예요. 네. 실질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해서 쟤는 등치가 크니까 빵 좀 맞고 얘는 조금 먹으니까 조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 반대는 실질적이죠. 네. 그러면 절대적 자유는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이렇게 단어들이 반대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형식적 평등만 했겠죠. 네. 그러다가 이거를 해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니까 실질적 평등도 보장하자. 약간 이런 느낌. 역차별이라는 건 뭐예요? 역차별은 부족한 사람한테 더 뭔가 이익을 가지게 줬더니 다른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별받는. 군대 제대한 사람 3점 플러스를 줬더니 합격자 평균이 101점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여잔데 100점을 맞았는데 군대 안 갔다고 떨어졌어. 그럼 역차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역차별할 때는 차별을 하는 기간, 목적, 정도 이걸 다 보고서 정하는 거예요. 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서 이제 제일 출발은 이거죠. 헌법 1조냐 이거니까. 네. 근데 이거 뭐라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어디 나와요? 헌법 1조. 헌법을 만드니까 헌법 1조. 네. 그죠? 네. 주권으로 뭘 만들어? 대의제를 만들어서. 대의제가, 네. 근데 헌법에는 뭐라고 했어요? 기본권하고 뭐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권하고. 통치구조. 네. 그러니까 권력분리 통치구조하고 기본권, 주권도 기본권이라고 치면. 기본권 보장하기에 대의제를 시키는 거네. 네. 권력분리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더 집어넣은 거지, 지방자치로. 네. 중앙정부에서. 통치구조로 가나요? 통치구조로 봐야지. 권력 분립하고 지방자치로. 네, 써놨어요. 얘는 수직적 권력 분리고 얘는 수평적 권력 분리. 이제 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된다. 근데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걸 어디다 모아놨어요? 헌법에다가. 헌법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 헌법에 기반해서 뭐라고요? 기본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국민의 뜻은 법치주의니까 법에 따라 행사됩니다. 네. 됐어요? 네. 자, 권력이나 정부가 이거 뭐라고요? 헌법에 따라 구성한다. 통치구조. 기본권과. 그런데 요거 권력이나 정부가 헌법에 따라 하는데 이 헌법은 성문화된 거죠? 네. 그런데 이 헌법에 정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거에 따라 또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되니까 대표를 선정하는 거고 이 헌법에 따라 구성하면서 권력 분립시킨 거고 네. 그죠? 분리 독립시키고 그거를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게 없다가 지방자치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 생긴 거지. 네.
보세요. 네. 이거는 중앙하고 지방으로 쳤을 때 왜 수직적이냐면, 에? 네. 요거는 세 개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중앙 전체에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 사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요 서울 전체 사무인데 요 안에 서울 구의 사무는 구에서 해결해야죠. 요 서울의 결정에 따라서 구가 결정하죠. 구의 결정에 따라서 요 동에서 결정하죠. 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조직의 크기 때문에 포함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수직. 법치주의의 민주정치, 국가기관의 구성, 권력, 법의 근거, 헌법에 근거해서 법으로 또 만들고, 법에 만들어서 법의 유입을 받고, 또 나머지 이제 또 다른 걸 또 만들죠. 하위, 조례나 뭐 이런 거. 네. 국민의 자유와 평등, 권리 보장하고, 여기 나오네요. 형식, 실질. 형식. 아까 전에 나왔던. 형식은 뭐예요? 형식적 평등 이렇게 할 때 실질적 평등 할 때 나왔지. 법치주의로 바꿀 때는 형식적이면 다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요거는 목적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글자를 이용해 갖고 독재 수단으로 써먹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실질적은 목적.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목적은 뭐라고? 실제로 추구하는 거 아니야 뭐냐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었는데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인지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법원에서 네. 재판할 때 권력 분립이 실현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하고 헌법재판소에 이게 뭐라고? 권한쟁의. 아, 네. 요게 뭐라고? 위헌법률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탄핵. 법치주의와 민주정치, 법의 지배, 법에 의한 통치라는 거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 법 대신에 왕이나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지. 네.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면 왕은 법의 적용을 안 받잖아. 네. 법에 의한 지배,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한 도구나 수단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지. 법을 통치자의 의식으로 사용하면. 네. 그럼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지. 그쵸. 법치주의, 상호보완적 관계, 민주정치. 법치주의의 목적이 실현된다. 특별한 거는, 그건 뭐야? 문제를 풀 때 이제 아다르고 어달라서 문제겠지. 사회적인 갈등, 사례로,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야 될 건 사례? 사례예요? 간단하게 사례를 여기다가 써주면 그 사례를 기억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문제도 사례 중심으로 나올 테니까. 네. 자, 민주적 절차도 되게 중요하지. 적법 절차라고 그러네. 법에 따라서 공평한 절차로 갈등을 해야지. 그 과정의 문제야. 네. 갈등이 발생을 하면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옛날엔 좋다고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 중앙이 잘하면 잘 되는 거다. 그지? 네. 근데 못했을 때는 부패하기가 쉽지. 그쵸.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정치인과 공직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이게 있어.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법이 있어.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법이 따로 있어. 네. 근데 정치인은 정치인법. 정치인을 위한 부패 방지법 이런 거는 있겠다, 그치? 네. 그렇죠. 정당과 의회제도, 소통과 토론, 합의. 당연히 소통, 토론, 합의 이게 기본적이니까. 그쵸. 민주정치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당. 이게 옛날에는 투명하지 않았어요, 돈 쓰는 게. 민주적이 아니라 제왕적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너 국회의원 해 하면 되고 그랬다는. 근데 지금도 막 그렇게 투명하지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찍어서 해줬는데 지금은 그래도 투표해갖고 위로 모으긴 해. 뻔하긴 하지만. 네. 시민들의 공공토론 참여가 늘어났지. 정치인 감시도, 그쵸. 통제장치도. SNS 보면 무섭지. 근데 조작하기도 쉽지. 실제적으로는. 그쵸. 너무 쉽지. 네. 휩쓸리기도 쉽고. 여론이 엄청. 너무 빨리 변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그 여론에 쓰는 사람들이 한 명이거든? 내 글을 하나 썼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써버리면 이게 묻혀버려. 그래서 이제 정말 문제가 되지. 권력 집중, 권위주의 정치 문화. 지금도 많이 권위주의 작용하지. 그쵸. 대통령제 권력 집중형 통치. 지금 권력 집중형이지 우리나라도. 통치 권력의 정당성. 이게 이제 투표를 했을 때, 그죠? 몇 프로나 하느냐, 그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 권력 분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다 안 놔주려고 그러지. 지방자치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발전한 게 아니라 지금 정부만 계속. 부패한 게 많아서 지방자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패했다고 아 그래요? 들었는데 이거는 왜 논하지 않나 모르겠어. 지방자치요? 지방자치, 지방의회나 지방국회의원 이런 거요? 이게 그 국회의원은 지방국회의원은 지방의회, 네. 지방공직. 왜? 시장 시장 군수 선거를 하면서 부패 이런 것도 되게 많다. 진짜요? 어마무시한데 지방이 더 문제다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대의민주주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기초로 국가 권력, 국민의 의사 반영, 투표, 주민투표, 국민 소환, 직접 근데 문제는 이걸 헌법조문에서 다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요? 조문에서 다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전자민주주의는 많이 안 쓰더라도 수기. 근데 요 국민투표, 주민소환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반환 어떻게 하느냐, 배심원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왜냐면 전체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인데 직접민주주의가 있으면 요거 당연히 시험 문제 나잖아. 포인트인데. 그지? 네. 정치 참여 전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형. 이게 참여 안 하잖아. 왜 안 할까? 참여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의식. 아니요. 해도 안 바뀔 거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비민주적 의식 청산한다. 그 연고주의는 지역주의 뭐 이런 거고, 권위주의 청산하라고 그러잖아. 네. 근데 왜 청산이 안 돼? 완전 뿌리 박혀 있어서. 그러면 안 하면 뭐래? 가볍다고 뭐라 그러고. 해주면. 근데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게 애매하지. 높은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많이 탈피가 됐는데도, 네. 그런데도 이제 많이 남아있는 거고, 그걸 열어줬을 때, 이제 이런 거랑 똑같아. 강제로 공부 안 시키고, 자유롭게 해. 근데 쟤 안 하면. 애들 떠들어버리면. 말 안 들으면. 안 되죠. 자유롭게 잘 와. 그랬더니 7시 안 오면. 이런 거야. 되게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로 발전하고 뭐 하고, 그 권위가 좋은 권위이냐. 그럼 그 권위주의를 풀었을 때, 탈권위주의가 됐을 때 이거를 제대로 또 누리고 유지하고 같이 하고 되는 사회적인 합의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합의로 권위를 벗겨버린 게 아니라 권위를 그냥 놔주는 거잖아. 네. 그 쉽지 않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요점 정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도면 뭐 거의 한 거 없을 정도로 부실한데, 내신에서는 이렇게 뼈대 잡는 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뼈대 잡은 다음에 이 근처에 어디냐가 중요한. 네? 이 근처에 어디 내용을 지금 틀렸느냐, 아. 이 사례가 요거의 어느 부분이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만 더 쓰면 된다고. 사례. 사례. 사례는 따로 뭐 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잖아. 주택임대업소 보호법은 어디에다 넣어야 되느냐, 뭐는 어디다 넣느냐,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라고? 개념을 보고 사례를 이해를 하지만 나중엔 사례만 보고 이걸 개념을 어디다 넣어, 어느 개념에 사용하는 사례인지를 알고 있어야 빠르게 풀어준다는 거지. 생면도 그렇던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가져와서 그거를 했을 때 나중에 정리를 하면 나중엔 더 일로 돌아가. 근데 사례도 결국에 이걸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알 정도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고 왜 해놓냐면, 이거를 들으면서 또 보고 하면서 사례를 풀면 어디다 정리해? 여기다가 근처에다 써놓으면 네. 사례가 누적이 되는데, 네. 이걸 안 해놓으면 사례를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와야 돼. 다음에 또 해야 돼. 좀 끝도 없이 시간을 써먹어.
근데 다시 와야겠던데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사례를 써놓으면 그 사례는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푼 문제를 다시 풀게요? 뭔 말이야? 또 풀 거예요? 아니요. 또 풀고? 10번 풀 거야? 아니요. 그 풀 때마다 누적이 돼야 되는데, 풀고, 다음에 그 문제를 또 틀리고. 왜? 여기에 보면, 서민 유제를 위한 주택제도 마련,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지. 이거 중에. 어떤 사례를 보면 그 사례가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확장시키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응.